내가 빼먹은 게 있었는데, 뭘 빼먹었냐면은, 그렇지. 포스링크. 조국 펀드랑 관계있는 포스링크. 포스링크의 관계사인 서트온이 마이닝 센터를 키르기스탄에 설립했습니다. 놀랍죠? 그 조국하고 관련 있는 포스링크 관계사인 서트온이 마이닝 센터,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그거를 키르기스탄에 설립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그런 데다가 지금 가상화폐 관련된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국의 펀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포스링크 관계사인 코인링크,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링크가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 1등인 후오비, 그 다음에 전 세계 거래 1등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채굴업체 1등인 비트메인, 이것도 중국계 회사예요. 여기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투자를 유치했어. 중국 자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그렇죠.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코인링크에서 또 뭘 하고 있느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라인코인, 제트캐시 등 5종을 거래합니다. 이거는 물론 중앙아시아에서 거래하는 비트코인하고 같은 종류예요. 그 다음 또 뭐 어디다 하고 있느냐.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카자흐스탄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 신문 기사가 뭐냐면은 2018년 4월 13일 넥스트머니라는 신문에 난 기사로, 기사 제목이 세계의 코인을 하나로 연결한다. 코스닥 기업 첫 코인 링크 서비스라고 해서 여기서 나왔어요. 놀랍잖아요? 응? 뭐야 이게. 오늘 강의 회사 이름 수십 개 내가 팽팽 돌아요. 다시 천천히 보십시오. 오늘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국 펀드가 나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응? 중앙아시아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엔 중국 자본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중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에 투자를 받았고, 세계 1위 암호화폐 채굴업체 비트메인, 이것도 중국 회사예요. 얘들로부터 코인링크가 투자를 받았어요. 조국의 그 만들었던 코링크 P라는 회사가 중국 강서성의 화강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로부터 유초 MOU를 맺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기네들이 투자했던 코어링크 회사가 만든 인수한 세트온, 그리고 거기서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링크 거래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 자본을, 그것도 세계 1등이라는 이곳에서 받았다니까. 그렇죠. 우지한, 맞아요. 이 우지한이라는 사람이 그 비트메인의 그 회장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에? 이거를 미국이 가만히 둘까?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가상화폐를 생산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란이 안 한다고 했었다가 지금 다시 이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만들어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엔진으로 쓸 가능성이 있는 인공위성의 엔진을 한국의 자금과 중국의 자본 그리고 기술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란으로 수출된 다음에 그 수출 대금은 암호화폐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왜? 이란,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달러를 벗어난 달러 결제가 아닌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이란으로 핵탄두, 그러니까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엔진이 기술 개발이 돼서 이란으로 수출이 돼도 그거를 모를 가능성이 있다예요. 왜? 달러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물건이 갔는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북한의 핵 과학자들이 개입될 개연성이 상당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내가 봤을 때 트럼프를 속이려고 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안 할 거예요. 북한에서는 안 해. 하지만 제3국에서 할 가능성이 높죠. 무슨 얘기다? 동해안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하잖아요. 동해안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필요가 없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인공위성 발사 실험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동해안으로 이렇게 쏘잖아요. 단거리, 장거리 이런 미사일 쐈죠? 동해안 쪽으로. 그럴 필요 없이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문재인하고 싸바싸바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북한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부터 해방돼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핵 개발을 포기하느냐? 안 하죠. 핵 개발은 엔진이 핵심이니까. 그리고 GPS 시스템이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 기술 개발에도 똑같아요. 인공위성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면 된다니까. 어디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그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이 짓을 한 거야, 지금.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살려두면 안 되지, 이러면. 이거 장난쳤네, 이거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청. 하청을 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거래를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 이란하고 투르크메스탄이 협조해주면 돼요. 왜?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대금 결제는 암호화폐로. 따라서 암호화폐는 이란, 투르크메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 벨라루스 포함해서 있어야 되고 여기를 경유해서 자금을 보내주면 된다예요. 수출 대금은. 그렇죠? 와, 모사드 출동 각이라고요? 그렇죠. 나 이런 걸 보면 난 진짜 북한이 부러워요. 우리나라는 뭐 하나 도대체?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왜 이렇게 형편없는 거야 도대체? 통과할게요. 자, 그래서 스마트 시즌 북한의 식민지. 이게 짧게 할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그냥 짧게 할게.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막 거래하게 하죠. 뭐 제로페이 등등 무슨 페이 많죠? 이런 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모든 것들이 대북 송금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제가. 통과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오늘 너무 길어져요. 쭉 갈게요. 그 얘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 물타기. 내가 이때 히트 쳤죠. 제가 설날 있기 일주일 전에, 한 2월 며칠에 짜가지 강의 있잖아요?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따위 식으로 거래하다가는 한 놈 간다고 했죠, 내가. 이 담당자 뒤질 거라고. 진짜 죽어버렸네, 설날 때. 설날 연휴에 과로사로 죽었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설날 연휴에 과로사로 죽는다는 게 담당자가? 아니, 설날 때 부인이 설날 음식을 준비하다 과로사로 죽을 수는 있어도, 아니, 왜 아니, 일도 안 하잖아. 내가 그 얘기하고 일주일 뒤에 자연사 했잖아요. 자, 그때 원래 무슨 일이 있었냐? 2월 27일 날 원래 무슨 회의가 있었냐? 파리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 갔어야 되는데 갔네. 이 회의를 참석 못했네. 이렇게 됐다고. 한국사래.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엄청나게 요거 좀 빨라졌는데 요거부터 할게요. JTBC에서 저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죠. 이거 한번 나중에 JTBC 유튜브에 가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를 거론했어요. 거론했다 어떻게 됐다? 역풍 맞았죠. 역풍 맞아서 가상화폐가 더 대중의 관심 속에 들어갔어요. 이때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정인 박사를 고소하라는 게 막 올라왔어요.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비트코인 때문이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 관광객 한 명으로부터 달러 밀반 줄이고 수수료를 받았고, 문재인 정부가 비트코인으로 대북 송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딱히 없고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영상과 강의를 듣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선동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정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갔었죠.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한 40몇 건. 여기 보면 다 동의하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내 편인 것 같아. 동의한다. 그래서 김정민 박사는 반드시 고발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미국 금융청,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도 부르고 CIEP 하에 방송 생중계로 조사해서 재판에서 세계의 그의 대국민 사기 행각을 밝혀야 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막 썼었죠. 그래서 여기 하도 고소 안 하길래 저도 여기다 썼습니다. 노란색. 이거 저예요. 나 김정민인데 찬성. 나도 대화하고 싶어. 이거 제가 쓴 글이에요. 네. 이때 당시에 제가 썼어요. 기억나세요? 이거 접니다. 이래가지고 대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려고 시도를 했는데 문제는 뭐다? 우리나라의 친중 우파들이 비트코인에 돈을 많이 꼬라박았어요. 그래서 이 여론이 일어나지를 않죠. 볼까요? 이게 비트코인 담당자가 2002년 2월 18일 설날 때 연휴 때 갔는데 그 이후부터 미투 사건이 연락이 터집니다. 보이세요? 미투 사건이 연락이 터져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묻혀버렸습니다. 비트코인 사건이 묻혀버렸어요. 엄청 유명해졌었죠. 유명해졌었는데 문제는 뭐다? 심지어 우파 사람들조차 나를 미친놈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나를 음모론자, 가짜 박사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야. 이래서 비트코인 사건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좌우가 없었다. 여기에는. 네? 좌우가 없었다. 네. 이랬어요. 이러면서 이 사건이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최근에 그래서 K시팩 해갖고 내가 또 한번 센세이션을 만들었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했어요? 주식 갤러리에서 제가 사라졌습니다. 저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이거 싸워봐야 나한테 밀리거든. 오히려 싸움을 걸면 어떻게 된다? 나의 지명도만 자꾸 올라가. 그래서 나를 가짜 박사, 몽골 박사, 사기꾼 뭐 등등으로 온갖 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공격을 해봐야 자꾸 나의 지명도만 올라가고 자신들의 사기 행각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갑자기 투명인간 작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번 주식 갤러리 한번 가보세요. 요즘 김정민 치면 뭐가 나오냐? 축구선수 김정민, 그 다음에 뭐 가수 김정민, 하여튼 이런 것만 쭉 나와요. 그런 것만 쭉 나와.
그러면서 다시 무관심 전략, 투명인간 전략으로 지금 가려 하고 있어요. 얘네들. 아, 놀랍지 않아요, 진짜? 예? 왜냐? 이거 들춰봐야 자기네들이 손해니까. 다시 이 전략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지금도 얘기했지만은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저희가 반중침입을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구체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이런 구체적인 이유. 뭘 뭐 아무것도 없이 뭐 감정적으로 한다는데, 아니 뭘 감정적이게 지금까지 이런 증거 자료를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예? 그쵸? 메신저를 공격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거든. 왜? 메시지를 공격하려면은 메신저를 공격하라. 나한테는 메신저를 공격하면 안 통하거든. 안 통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투명인간 작전으로 가면서 숨기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 양국이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 개방, 농산물 구매 확대, 환율 조작 금지, 강제 기술 이전 등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는 겁니다. 앞서 양국은 이틀간 워싱턴에서 장관급 무역 협상을 열고談판을 벌여왔는데 협상 결렬과 스몰딜을 두고 전망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미중 양국이 실질적인 스몰딜의 합의함에 따라 파국을 치닫던 미중 무역 협상의 악재는 다음 주부터 호재로 바뀔 전망입니다. 우선 공개된 양국이 얻은 것과 내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500억 달러 구매에 합의하였습니다. 당초 40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늘어난 규모인데요. 또한 중국은 협상 기간 동안 중국 증감위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선물사, 4월부터 자산운용사, 12월부터 증권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철폐하며 미국이 원하는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다음 주에 예정이었던 2,500억 달러 규모의 5% 관세 인상에 대해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향후 5주 동안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한적 합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양국 정상이 칠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서명에 나설 전망입니다. 양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규제, 중국의 자국기업 산업보조금,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그리고 이미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2단계 협상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미중 협상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도 미국도 아닌 바로 한국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에 맞서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을 용인하며 위안화 약세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 수출 시장을 두고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기업에 위안화 약세라는 날개까지 달게 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부분 합의를 통해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최종 합의를 위해 위안화 약세를 방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LCD, 조선, 해외건설, 스마트폰 등 다양한 품목에서 한국 기업에 도전하는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지원 속에서 큰 타격을 줬는데요. 공정한 시장 형성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로 그 어떤 국가도 저지하지 못한 불합리한 자국 기업 산업 보조금 부분도